당뇨병은 자각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심근경색을 일으킬 확률, 암에 걸릴 확률도 3배나 높습니다. 당뇨약을 먹으면 당뇨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꾸준히 먹어도 당뇨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환자들은 당뇨약의 양을 점점 늘리다가 혈압까지 높아져서 혈압약을 추가로 처방받고 결국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되돌릴 수 없는 몸이 되고 맙니다. 당뇨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는 유전적인 요인이 원인이며 인슐린 자체가 거의 분비되지 않는 질병으로 소아당뇨병도 여기에 속합니다. 2형 당뇨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발병하며 인슐린 분비량이 적거나 혹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1형 당뇨는 인슐린을 외부에서 반드시 투입해 주어야 하지만 2형 당뇨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인체에는 혈당을 올라가게 하는 호르몬과 내려가게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혈당이 올라가고 저녁에는 내려갑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혈당이 내려가고 겨울에는 혈당이 올라가고 여름에는 혈당이 떨어집니다. 이처럼 혈당은 몸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오르내립니다. 즉 환경적인 요인과 생활습관 및 식습관에 의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혈당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약을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당뇨약을 먹지만 중요한 것은 약을 먹는다고 해도 합병증이 예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한당뇨학회에 따르면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환자 중 60%가 10년 이내에 1형 당뇨병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단순히 혈당만 높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인데 당뇨약을 복용하고 나서 당뇨병이 더욱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약을 복용한 후에 혈당이 낮아지면 약이 효과가 있다, 건강해졌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약을 복용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의 기능이 파괴되고 결국 환자는 살아있는 동안 인슐린 주사제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세포가 포도당을 쓸 수 없는 포도당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움직이지 않아서 신체 열량이 넘칠 때 열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과영양 상태가 되어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때문에 영양이 너무 많으면 장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당을 받아들이라는 인슐린의 명령에 저항하게 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당분을 섭취하더라도 몸은 당분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사지가 바싹 마르고 먹어도 배가 고프며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등의 당뇨병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근육이 가늘어지고 혈당을 더욱더 올립니다. 혈당이 올라감으로써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혈관과 심근은 인슐린의 저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솟는 인슐린의 작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면 혈관과 심장이 두꺼워집니다.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 비대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상보다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저항성은 있지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서 저항성을 일시적으로 극복하고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합니다. 이때 체중 조절과 운동을 하면 저항성이 사라져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을 지속하면 저항성이 점점 심해지죠. 당뇨병 전 단계나 초기 단계에는 췌장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서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데요. 한국인의 췌장은 특히 약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지도 못하고 바로 당뇨병으로 돌입합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서 끈적거리는 혈액이 됩니다. 끈적거리는 혈액은 무겁기도 하고 그 점성 때문에 혈관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은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점성이 많은 혈액 때문에 모세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거나 망가져버리죠.
이로 인해서 모세혈관 덩어리인 신장은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또한 발가락 같은 신체 말단 부위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심하면 발가락이 괴사하고 방치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모세혈관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눈 또한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끈적거리는 혈액은 뇌혈관에도 장애를 일으켜서 뇌경색, 그리고 뇌경색이 반복되면서 치매나 중풍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당뇨병을 느리남이라고도 하는데요. 2005년에 120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를 보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췌장암이 71%, 간암은 59%, 대장암은 28%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와 암이 연관성이 깊은 이유는 끈적거리는 혈액이 세포에 영양분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세포는 이상이 생겨서 결국 암세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병은 몸을 만성염증, 만성 산화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을 크게 높입니다. 당뇨병에 걸렸는데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10년이면 만성 당뇨병 신증으로 인공투석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 관리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 진행을 10년 앞당기는 생활습관과 10년 늦추는 영양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